안녕하십니까. 테클라 스트럭처스 스틸 기본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컴포넌트, 이전에는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테클라 자체 내에 있는 시스템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모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한 구조물 1번, 프랙티스 1번이라고 제가 연습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접합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스 1번을 모델을 열어주시고 최근 모델이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모든 모델에서 테클라 스트럭처스 모델 안에 최근 모델 프랙티스 1번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랙티스 01번을 선택하여 주셔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델이 오픈되었으면 3D 뷰를 한번 열어주시고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드 펜에 어플리케이션 앤 컴포넌트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를 눌러보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한국 컴포넌트입니다. 한국 컴포넌트. 이 부분은 어디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창 크롬에서 tecla.com/kr 쳐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원해서 웨어하우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로그인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로그인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신 뒤에 다운로드 받으실 때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코리아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항목은 여기 보이는 코리아 스틸 컴포넌트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내려보시면 이 위에 제일 상위에 있는 거 테클라 스트럭처스 2025-2026에 맞는 7.5 버전을 다운받으시게 되고요. 다운로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을 삽입해도 되지만 다운로드로 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폴더를 열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게 되면 이렇게 코리아 스틸 컴포넌트 7.5 TSEP라는 확장자의 컴포넌트의 확장자입니다.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의 확장자가 TSEP 파일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가져올 버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해 주시고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될 건데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닫기를 눌렀을 때 삭제 또는 유지라는 버튼이 나왔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이 컴포넌트, 익스텐션에 대한 것들을 삭제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지를 눌러주시면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저 DSEP 파일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파일이 유지된 상태로 남아 있을 거고요. 삭제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돼서 컴퓨터 내에서는 사라져서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모델로 다시 돌아와서 설치가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교재에 있는 37페이지 시스템 컴포넌트 활용을
이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베이스 플레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에서 번호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이스 플레이트 1042번, US 베이스 플레이트 1047번, 스티프넛 베이스 플레이트 1014번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베이스만 쳐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자주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1042번도 있고요. 내리시다 보면 1014번, 1047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1047번을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베이스라고 이렇게 키인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숫자로 1047이라는 번호를 입력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US 베이스 플레이트를 클릭하신 후에 두 번째 있는 A열과 2열에 맞닿아 있는 컬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신 후에 컬럼의 끝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R이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곡갈 모양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컴포넌트가 잘 들어가 있는 걸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뭔가 들어가긴 했지만 문제가 조금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볼트의 간격이 가깝다거나 뭔가 플레이트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들어간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예 접합부가 생성되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속성을 변경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컴포넌트에 녹색 고가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이게 베이스 플레이트, 지금 저희가 컴포넌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의 어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교재에 있는 대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넣어야 되는 위치는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림 탭에서 지금 여기와 여기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스칼럽까지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100 그리고 100, 150이네요. 150 스칼럽은 30 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재를 체크 한번 하고 부재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에 대해서는 플레이트와 스티프너 3678번의 항목에 항목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트 25T 그리고 혹은 400 그리고 600 번호는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 영상 때 만들었던 BP라고 베이스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BP 스타트 넘버는 1번 그리고 재질은 SS275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플레이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 스티프너 3678번에 12T 그리고 150에 200 그리고 리브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RP 스타트 넘버는 1번 재질은 SS275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플레이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은 보시면 볼트입니다. 볼트 그리고 스티프너까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볼트를 눌러주시면 아래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볼트 크기는 20, 볼트 표준은 TSB, 그리고 톨러런스 허용 오차는 5mm,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볼트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텐데 이 사이 값만 작성을 할 텐데요. 여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그리고 250 간격으로, 그리고 2개의 200 간격. 자, 이런 형태의 어떤 설정 값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티프너 다 작성을 하셨으면 스티프너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스티프너에서는 스티프너의 위치를 설정하려고 해요. 지금 넣었던 거는 3번과 6번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 6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분자는 항상 스페이스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컬럼 아래에 붙어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선택하여 주시고요. 수정 다 됐다라고 하면 수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의 베이스 플레이트와 리브 플레이트가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볼트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볼트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풀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하시고 수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칼럼들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접합을 넣어야 될 거는 기둥과 보의 접합입니다. 자, 칼럼과 걷어의 접합, 칼럼과 걷어의 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번호를 잘 모르실 때는 어디를 찾아야 될지를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골 접합 디테일이고요. 그 안에 기둥포 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서 187번이라는 칼라미드 스티프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아까 다운받았던 한국형 컴포넌트에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K 브라켓 타입입니다. 10번 컴포넌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10번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컴포넌트 K 브라켓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어의 사이즈가 400에 200, 8에 13입니다. 이 상태에서 불러오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코리아 컴포넌트에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접합부가 있습니다. F는 플랜지를 의미하고요. W는 외부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칼럼의 플랜지면으로 들어오는지 칼럼의 외부면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스티프너의 모양이나 브라켓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400에 200짜리를 찾아서 플랜지 쪽으로 들어가는 요 400, 200에 8에 13, F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뭔가 엄청나게 뭐가 많이 바뀌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선택한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길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변경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브라켓 길이가 995면 너무 길기 때문에 700 정도로 맞춰서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누르시게 되면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부제를 본다고 부제를 더블 클릭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설정이 다 완료가 됐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한번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바꿨다 라고 하시면 적용을 눌러주세요. 적용. 무조건. 적용,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적용, 확인. 그다음에 컴포넌트, 응용 프로그래밍 컴포넌트에서 10번 브라켓을 한번 더 눌러주시고 칼럼 그리고 걷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볼트나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춰 들어갑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면 아, 잘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트나 이 안에 플레이트의 두께나 이런 것들은 스탠다드가 따로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항상 참고하셔서 변형을 시켜서 꼭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와 보의 접합입니다. 걷어와 빔의 접합 또는 빔과 빔의 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와 보의 접합은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 컴포넌트는 철골 접합 디테일에서 보와 보 접합에서 185번입니다. 185번의 풀 뎁스 S 185번 이 컴포넌트를 가장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동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접합부는 플랜지 외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걷어의 외부면으로 접합이 되기 때문에 플랜지와 외부, 아까 브라켓 타입과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합부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두 번째 들어오는 첫 번째를 클릭하고 두 번째를 클릭하는 부재의 사이즈가 여기에 적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부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200에 100에 5.5의 8이라는 부재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200에 100에 5.5의 8이라는 부재를 선택해서 꼭 불러오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볼게요. 200에 100에 5.5의 8 불러오기. 또 뭔가가 이 안에서 숫자가 다시 생기고 뭔가 변형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플레이트와 스티프너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볼트까지도 체크는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적용 확인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컴포넌트에서 걷어 그 다음에 빔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합부가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이스 접합입니다. 브레이스 접합은 이 부분에 있는 이 접합인데요. 접합부가 브레이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스 접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스 접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 상태에서 11번 볼트 거세트 플레이트에 대한 접합부가 또 있고요. 여기는 따로 접합부가 저장된 게 없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한국 컴포넌트에서 보시면 K 제너럴 브레이스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정된 게 없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브레이스 접합을 넣으시면 되는데 11번으로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브레이스 접합에서 컬럼을 누르시고 브레이스를 누르신 다음에 브레이스 선택이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가운데 휠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합부가 들어가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브레이스, 칼럼, 브레이스.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합부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은 베이스 플레이트, 그리고 기둥과 걷어, 그리고 걷어와 걷어, 또는 걷어와 빔, 또는 빔과 빔, 그리고 브레이스 접합부까지 다 넣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미 이전 영상에서 많은 연습들을 해오셨을 거고, 시스템 컴포넌트 자체는 설정만 잘 되어 있다라면 버튼 한 번으로 이렇게 몇 번의 클릭으로 모델링 접합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델이 완성된 걸 가지고 넘버링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오거나이저라는 거 그리고 모델링 레포트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